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미국을 여행하고 미국을 좀 안다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꼭 도로 표시만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루트 66. 네, 66번 번호판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수비니어 샵에 가면 다 있잖아요. 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말 66번 국도에서 그걸 이렇게 훔쳐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로죠. 루트 66. 66번 국도에 대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가주에 겨울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겨울비의 분위기, 운치와 함께 루트 66 국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로로 꼽히는데요. 또 여행도 정말 많이 하는 도로고요. 근데 그렇다고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이 소식을 준비해 온 건 아니고 보니까 이 66번 국도가 내셔널 히스토릭 트레일, 국립 역사 트레일에 지정될지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66번 국도가 우리 LA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유가 뭐냐면 네. 산타모니카에서 이 도로가 끝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시카고에서 시작을 해서 산타모니카까지 2,450여 마일입니다. 그래서 이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산타모니카 66 End of Trail이라고 적힌 간판, 네. 흰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써있는 그 간판 유명하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뭐 관광객 분들은 그 간판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66번 국도를 미국인들이 이 가장 사랑하는 도로로 꼽는데 그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66번 국도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역사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남북 전쟁 후에 이제 자원이 개발되고 또 교통이 발달하는데 힘입어서 전반적인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네네. 공업 도시들도 막 형성이 됐고요. 특히 텍사스주 바로 위에 붙은 오클라호마주, 이 털사를 중심으로 원유가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클라호마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원유 산업이 번창하는데요. 이때 오클라호마주의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사이러스 에브리라는 사업가인데 이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와 텍사스주의 아마릴로를 잇는 66번 국도 건설을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따라서 1926년 11월에 이 국도가 개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주 아마릴로라는 곳은 텍사스주에서 보면 좀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털사부터 하면은 아마릴로까지 그냥 동서로 해서 쭉 와서 한 360마일 정도 거리인데 그렇게 처음 생겨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공공도로국이 기존 국도를 연결해서 최초의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근데 네.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길어지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대표적인 도로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66번 고속도로는 시카고의 그 미시간 에베뉴 있잖아요. 네, 가장 거기서부터 중심가죠. 시작을 해서 네. 미주리주, 캔사스, 오클라호마, texas, 뉴멕시코, 애리조나주, 그리고 이곳 캘리포니아주까지 오는데요. 무려 8개 주를 거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동부, 중부, 서부해서 3개의 타임존을 다 걸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카고에서 산타모니카까지 2,450여 마일 최초의 대륙 횡단 도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66번 국도가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이 미국 사회의 그 산업 발전을 도모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프리웨이 건설된 게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프리웨이가 아하, 건설된 게. 근데 66번 국도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건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철로와 함께 미국의 동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산업 발전에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이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를 보면 이때 하필이면 중부 지역에 재난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때 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에 1933년부터 4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고 또 거대한 모래 폭풍까지 강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농경지를 거의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주민들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서 서부로 떠나오게 됩니다. 이 골드러시 때 캘리포니아주로 이제 유입된 그 인구보다도 이때 당시에 서부로 온 인구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아하. 이게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이때 주민들이 이용했던 게 바로 루트 66 번. 66 였습니다. 그래서 이 66번 국도를 따라서 크고 작은 상점들이 생겨나고 숙박시설, 주유소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66번 국도에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네. 이 소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존 스타인백의 The Grapes of Wrath, 이 분노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포도죠. 분노의 포도. 네. 네. 여기서도 66번 국도가 나오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조드 일가가 당시 확실한 미래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부 쪽을 가면서 이제 이용하는 게 66번 국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서 오늘 설치를 해보니까요, 이 66번 국도를 Powerful Symbol of Escape and Loss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출과 이 로스에 대한 심볼이다 이렇게 떴는데 이 소설에서 66번 국도를 마더 로드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네. 이 어머니의 길이다라고 해서 이 66번 국도를 마더 로드라고 부르는 미국인들도 많고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그리고 블러디 66, 그리고 길 자체의 대명사를 의미하는 네. 더 루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뭐 소설 분노의 포도 참 오래간만에 지금 이 소설 이름을 얘기해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팝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래에 이 저 66번 국도가 많이 이 뭡니까 등장을 하죠. 주제로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네. 재즈 피아니스트 겸 가수 넷 킬 콩이 넷킹콜. 넷킹 콜이 1946년에 부른 노래가 루트 66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거를 보니까 영국 뉴웨이브 밴드 디페시 모드가 리믹스에 불렀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뭐 구글에 유튜브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노래들이 떴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제 최신 노래 인기 가수인 존 메이어가 부른 루트 66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 들어보시면 From Chicago to LA 하면서 More than 2,000 miles라고 이런 가사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 66번 국도 타고 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말에 참 네. 좋죠. 근데 네. 아마 또 어린 나이일수록 이런 노래보다는 애니메이션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하. 기억하시는지 카. 모르겠는데 네, 주인공인 자동차가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려고 가다가 길을 잃는데 그게 이제 66번 국도였고 그 네. 주변 마을에서 발이 묶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영화 또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국도 66번이 네. 저희 생각 밖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고속도로들이 생겨나는데 66번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고속도로들이 생겨나면서 네. 이제 1985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가 돼버립니다. 또 공식 지도에서도 삭제돼 버리고요. 하지만 66번 국도를 찾는 미국인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2003년에 다시 국도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6번 일부 구간은 History Route 66 해서 맞아요. 이제 이런 이름으로 복원돼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이 뭐 저 엑짓이 있고 무슨 엔트런스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래픽도 나오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이런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작정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은요, 이게 대륙횡단 도로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생긴 꼭 한 번씩은 가보고 싶어하는 천천히들 로망이 드라이브 있더라고요. 하면서 네. 예, 이제 주위 풍경을 보면서도 이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국립역사 트레일 지정 이야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 이번 66번 국도가 이제 국립 역사 트레일에 포함되는 내용의 국립 트레일 시스템
개정법이 이번 주 연방 상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 국립 역사 트레일 현재 19개가 있는데요. 원주민 강제 이주 경로인 트레일 오브 티어스, 눈물의 트레일, 그리고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 탐험대의 루이스 앤 클라크 트레일, 또 흑인 인권 운동을 기리기 위한 셀마 투 몽고메리 트레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66번 국도도 20번째로 지정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뉴멕시코주의 탐 우달 상원의원, 오클라호마주의 짐 인호프 상원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우달 의원은 66번 국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도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라면서 지역 경제 재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인호프 의원도 66번 국도는 개척자 정신의 표상이다라면서 의회가 이 유서 깊은 역사 도로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승인되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국이 66번 국토를 관리를 맡아서 도로 보존, 개발, 홍보 등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이 루트 66, 66번 국도가 국립 역사 트레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립 역사 트레일 그러면 사실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